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증인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약간 다른 각도도 있고 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 중 제한서 입찰에 따른 운영자 현황 10번입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을 시설물 중에 무주종합복지관, 반디누리 작업장, 평화요양원, 무주청소년 수련관, 무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국제 뭡니까 청소년 교육센터, 국제교육센터. 예. 지금 수탁자를 선정하는 지금 시점에서 공통점이 그걸 입찰 공고를 했는데 수탁자가 다 단독 입찰이에요. 이게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뭐 이런 입찰을 할 때 보면 단독 입찰인 경우에는 보통 유찰시키고 재공고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기관은 그런 규정은 없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단독 입찰로 유도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각 시설별로 이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 의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단독 입찰이냐?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렇게도 없는가?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건설공사 입찰에 준해서 단독 입찰일 경우는 재공고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정을 좀 미리 좀 당겨서 해서 꼭 경쟁 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평화요양원의 현재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요? 정원은 100명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몇 명 들어가 있죠? 기초수급자. 제가 조사 바로 하면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예. 네,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중에 관내 주민, 73명 중에 관내 주민은 몇 명 있습니까? 58명입니다. 네, 58명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정원이 100명인데 73명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요양보호사인데요. 이제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이 이제 2.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들 지역의 자원 여건상 요양보호사 이게 수급이 제일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네, 결론은 요양보호사 수급이 그렇습니다. 예. 안 됐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웠다. 정원을 이제 못 채웠다기보다도요. 일단은 이제 이 요양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우리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더 등급을 받아야.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 수용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기 수용자는 한 명이 잘 처음에 이제 72명에다가 최고는 이제 한 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73명이 돼가지고 한 명 정도는 아마 대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평화요양원은 대기 수용자가 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뉘앙스가 약간 틀리죠. 자, 우리 그 무주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입소 대상자에 보면 제1항에 무주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한다. 그죠? 맞습니다. 무주군 관내. 그 다음에 1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이 1순위입니다. 예. 2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자가 기타 군수가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그 무주 군민을 위한 요양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 기초생활자를 위한. 예. 근데 이곳에 기초생활자는 26명밖에 없고 관내 주민은 58명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요양보호사 수급을 못했기 때문에 73명밖에 없다. 이거 운영에 대단한 하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독 입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기존의 수탁자에게 연장 수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해야 된다. 이거 참 문제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저기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관내에 지금 노인 요양 시설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화요양원이 이제 지금 정원이 이제 100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섬김 이제 요양원이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6명이 이제 입소를 해서 지금 운영되어 있고 햇살 가득한 노인 요양원이 정원이 거기가 22명인데 지금 현재 21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에 이제 안성 요양원이라고 현재 지금 이제 그 9명이 정원인데 지금 4명이 지금 입소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성에 이제 9987일 그 공동생활 가정 그 요양원이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 170여 명 정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저희들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대상자들이 좀 적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평화요양원의 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73명이 어떤 그 운영상의 그런 문제에서 있어가지고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상자들이 물론 이제 우리 무주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만 되면 좋겠는데 어떻든 이제 개인들이 또 뭐 가까운 뭐 대전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또 이제 저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들도 계속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그 홍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저희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은 의원님께서는 방금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그 뭐 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화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사설이잖아요, 그죠? 예, 법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설이잖아요. 예. 우리 사설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 평화요양원만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수용자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평화요양원보다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설들이 오히려 더 수용 인원 가동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했을 때 우리 평화요양원에서는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아까 그 증인께서 요양보호사 이야기했는데 예. 이 요양보호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요양보호사가 보통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 평균 급여가? 급여가 지금 뭐 한
150만 원 정도 총 150?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뛸 거 뛰고 하면은 뭐 한 130.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들은 120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아, 개별로 네. 이제 차이는 있을 150 수 정도? 있고. 예, 예. 예, 그럼 뭐 수용하기로 하고, 그 근무 시간은 보통 월 근무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교대. 이 교대만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12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월 평균 근로 시간이 178시간인데 지금 이분들은 200시간이 훨씬 넘어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50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시급 2014년 기준 5,210원.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그죠? 최저임금은 그냥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은 뭐 평균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요양보호사도 그 이제 자기 그 근무 연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처음 입소했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소를 해야 하면은 이제 연수가 지나가면은 조금 액수들이 좀 오릅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거야 뭐 예, 당연히 예, 연공 예, 예, 뭐 예. 여기 또 있겠죠. 예. 자, 어쨌든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지금 근로시간에다가 뭐 약간 그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게 붙어서 150 전후 이렇게 이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근로 여건이 아주 안 좋네요, 그죠? 열악하네요, 그죠? 환경이 이제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열악하죠. 예.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겠죠. 그게 대우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지역 자원들이 이제 충분을 하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결국에 서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저희들이 모집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요양보호사를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그게 아니고, 요양보호사의 대우가 괜찮으면, 지역이든 외부에든 자원들이 많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우가 안 좋으니까 지원자가 적고, 수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화요양원에 지금 그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도달하잖아요. 그렇게만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제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일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대상자들이 아니, 아까 이야기할 때 제가 수용 인원이 정원에 많이 모자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첫째 이유가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그 부족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다르게 또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군 내에 있는 우리 그 요양보호사가 지금 평화요양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5군데 정도. 이분들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이것을 만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가사 간병 쪽은 이제 무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종합 서비스는 이제 담당께서 조력을 해주시죠. 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어디서 자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활에서 하죠. 예. 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는 이제 대상자가 주로 그 장애인이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저소득층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아까 그 평화요양원 이야기할 때 요양보호사 보통 2.5명을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2.5명. 예. 지금 여기 자활센터의 관리 요양보호사들은 보통 몇 분씩 관리를 합니까? 가사 방문은 1대1. 1대1. 그렇습니다. 예, 그 1대1로 하고, 예. 노인 돌봄은 노인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입니까? 예.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무풍면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무풍면의 인구. 무풍면 인구. 정확히 2,384명입니다. 예. 안성면의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4,651명입니다. 예. 자, 무풍면의 인구는 2,384명인데,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이 9월 말 현재 9명입니다. 안성면의 인구는 4,651명인데, 1명이에요, 1명. 9월 말 현재. 무풍면에는 이 장애인이나 가사간병을 받는 사람이 264.8명당 1명이고, 안성면은 4,651명당 1명이에요. 비율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이제 가사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 수학에 보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예, 많은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평균값에 근접해 간다는 뜻이죠.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아주 그런 수치라고 봅니다. 분안면의 인구는 1,499명입니다. 9월 말 현재. 분안면의 인구는. 예. 무풍면의 인구는 2,384명 아까 말씀드렸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는 분안면의 인구는 1,499명 중에 9명이에요. 9월 말 현재. 예. 무풍면의 인구는 9월 말 현재 제로예요. 196명당, 분안면 같은 경우는 196명당 1명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받고 있고, 무풍면은 1명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자가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로 이제 그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본인 부담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안면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분이 196명당 1명이 있었는데, 무풍면은 본인 부담금이 무서워서 1명도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원인도 하나 있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의 발굴, 그죠?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기존 서비스 수혜자의 인근에 사는 뭐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 담당자가 적극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런 그 무풍면의 노인돌봄 또는 안성면의 가사간병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하신 분도 많고, 그죠? 맞습니다. 우리 행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한테 그분 스스로 와가지고 신청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우리 담당자분들이, 자치센터 공무원들이나 인근 그 이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이장 등 그 주민들이나 또는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발굴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편차가 비슷해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이거는 지금 이 숫자를 놓고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저편에서 어렵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세모녀 자살 사건, 온 가족 자살 사건, 생활고에 찌들어서 이런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이 데이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각 관계자분들 적극성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자활센터 이분들이 적극성을 띄지 않는 이유는 처우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껏해야 차상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생활 형편을 좀 더 살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시설문을 하나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 전북중앙신문사에서 민간 행사 보조로 3,700만 원 비보이 댄스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7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이거 언제 개최한 겁니까?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반딧불 축제 때요. 네. 반딧불 축제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딧불 축제 부대 행사네요? 예, 행사 중에 일부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 비보이 댄스가. 그럼 반딧불 축제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식회계네요? 그 부분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 행사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렇습니다. 환경축제니까. 이거 예산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거 반딧불 축제 부대 행사면 반딧불 축제 행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